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오늘은 그나마 한숨을 돌렸던 시장이었습니다. FOMC 회의 소집을 하루 앞두고 미국 증시는 관망세를 보였지만요. 장 막판에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내내 빠졌던 우리 시장은요. 원달러 환율이 조금 진정이 되면서 5거래일 만에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자, 하지만 글로벌 시장 관망세 속에서 상승폭은 우리 시장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곧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불확실성은 여전히 깔려 있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맴도는 그런 시장인데요. 자, 오늘 주식 잡는 호랑이 주호쌤 모시고요. 시장을 좀 다방면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고, 자, 그리고 누구보다 종목별 전략으로 짧게 우리에게 수익을 또 챙겨주시는 만큼 단기간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는 비법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1시간 붉은 수익 가득한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 주호쌤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호쌤의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주호쌤을 사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기 지금 현재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호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미국 연준의 FOMC에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시장에는 목요일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호쌤과 함께 시장 분석을 해보고 그에 따른 전략 꼼꼼하게 세워가 보도록 할게요. 주호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호 선생입니다. 시장의 지금 현재 최대 하두가 여러분들 그 FOMC 내일 모레죠. 22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1%를 결정하냐 0.75를 결정하냐 여부에 따라서 일단 뭐 시장 변동성은 엄청나게 확대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1%를 그 금리 결정을 한다면요. 당일 종합지수가 기본적으로 50에서 1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일단 0.75로 한다 하면은 오히려 안도랠리 쪽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그건 뭐 시장의 뚜껑을 열어봐야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필요한데, 일단 리스크, 일단 불확실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시장 변동성 자체도 확대되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거든요. 그럼 오늘 내일 시장에서는 제가 톡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인 매매를 확인하고, 그리고 22일 날 금리 결정 확인한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 파동을 보고 오히려 그때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전략을 짜드렸는데,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삼성전자 움직임을 보면은 오늘 아침에 시가에 500원 정도 플러스를 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공격이 나왔다는 것은 아직 시장이 갈 때가 아니다. 적응하기가 어렵다. 외국이나 기관 투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2일 내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미국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또 기대감이 하나 있잖아요. 한미 통화 스와핑. 한미 통화 스와프가 연결이 돼야지만 우리가 환율, 원달러 환율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는 모멘텀이 이어질 건데요. 일단 중요 맥점이 지금 중요합니다. 제가 보는 판단은 이번 주 구간에서 우리 국내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유지되냐 여부에 따라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제 4분기 남았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가 지나고 4분기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걸로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된다. 이 숲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유 종목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부터는 시황적인 면만 1차적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볼 테니까요. 집중하는 시간으로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중요 맥점만 일단 살펴보고 대응 전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열리죠. 여기서 최대 하두는 한미 통화 스와프, 원달러 환율을 잡아내야 한다. 그러면은 한미 통화 스와프 기대감이 여부가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실망된다, 체결이 안 된다 하면은 오히려 1,400원도 돌파시켜버릴 수 있는 구간도 또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 가능성에 진짜 이게 실현돼야 됩니다. 실현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리스크는 더 커질 걸로 봅니다. 실망 매물.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22일이 됐든 23일 제가 봐서 22일 날 좀 뉴스 데이터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만약에 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환율은 미쳐가지고 날뛸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 공격 나와버립니다. 삼성전자. 그럼 우리가 22일 날은 미국 FOMC 금리 결정 언제 새벽 3시 20일 새벽 3시에 결정합니다. 1%냐 0.75%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1%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당일날 한 3,000원 정도 공격 나올 걸로 봅니다. 3,000원 정도. 반대로 그럼 3,000원 정도면요. 종합지수로 따지면은 60에서 80포인트, 100포인트 공격이 나와버릴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환율 변동성과 미달러, 원달러, 이 유로 달러들이 날뛰면 안 된다. 이걸 잡아내는 게 FOMC 금리 결정 모멘텀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짚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종합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추세 하락 속에 있어요. 추세 하락 속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세요. 이제 종합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단을 보시면 지금 여기 부분 여기서 일주일 동안 지지받고 올린 구조 속에서 상단 추세선에 얻어맞았죠. 근데 3일 동안 금요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동안 여기 지지력이 현재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으로만 봤을 때는 얘는 하방 공격이에요. 어디까지? 한 2200까지는 공격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살펴본다 하면은 그럼 이건 내일하고 모레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노이즈를 일으키지 않고 환율 한미 통화 스와피 이게 통과되고 이게 체결되면서 오히려 당기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공격 나오면서는 삼성전자 5만 원도 붕괴시킨다고 볼 겁니다. 그렇다. 이제 종합지수 차트를 한번 볼게요. 현재 종합지수는 3일 동안 2,400을 돌파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구조. 금요일 시장부터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수렴. 그럼 내일과 모레 구간에 여기 이 수렴 자리를 깬다? 그럼 여기 앞전 저가 2276포인트까지 공격하면서 저기까지도 붕괴시키는 파동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 그것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구간 22일 기점입니다. 22일 기점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한목에 다 집중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22일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나스닥을 보시면은 그래도 나스닥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현재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나스닥은 현재 이 고가 13,181포인트에서 하단 공격이 나왔죠. 근데 여기 지금 11,219포인트는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는 구간으로 설정은 되고 있어요. 그럼 나스닥이라도 당겨줘야 우리나라도 살아남으면서 상방 공격이 나오는데 나스닥마저도 하락 공격이 나온다고 하면은 뭔가 이 시장이 시스템 구조상 뭔가 붕괴되는 파동으로 연계되겠다는 의미가 조금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시장에서 찾아야 돼요. 현재 구조가 삼성전자가 공격이냐 아니면 상승이냐 시장에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이 파동이 지금 오늘 그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아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엄청난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습니다. 45%? 이건 엄청난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2%, 1%, 마이너스 1%짜리가 지금 46%, 5%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러면 유럽 시장의 인플레이션은 완전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 인상 더 하겠죠. 오히려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구조 속에서는. 그러면 금리 인상을 지금 현재 1%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1%를. 반대로.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반대로 0.5%, 0.25% 점점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금리 인상 자체가. 그러면 이번에 0.75를 한다 해도 다음부터는 0.5, 0.25 이렇게 낮아지는 패턴으로 유지될 걸로는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1,400원대를 돌파시켰었죠. 언제? 9월 15일 날 야간 시장에서 1,400원대를 돌파시켰다가 지금 현재 1,380원대까지 눌렀다가 지금 1,390원대 현재 시간으로 지금 NDF 시장에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얘들도 내일 모레가 D-Day입니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다시 1,400원대를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만들어질 거냐. 여기서 주저앉아서 1,350원, 60원대로 머물 거냐. 궁극적으로는요. 주호 선생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여기 1,350원, 60원대까지 내려올 걸로는 보고 있어요. 근데 겁을 줘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항상 공포를 유발시키면서 겁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1,400원을 돌파시켜서 1,410원이나 20원, 30원까지 갔다가 그때 꼬리로 흔들어버리는 파동으로 연결될 걸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이게 지금 현재가 중요하죠. 앞으로 11월 달, 10월 달에는 점진적으로 달러 환율도 점점 내려올 걸로는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구간에서 1,400원을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시장 노이즈는 더 강화시키겠죠. 그럼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월 15일 날 제가 방금 우리나라 원달러는 9월 15일 날 1,400원을 돌파시켰는데 이 달러 인덱스를 보세요. 달러 인덱스는 9월 7일 날 110을 돌파시켰다가 현재 109에서 머물고 있어요. 그럼 날짜가 어긋나 있죠, 현재. 달러 인덱스는 9월 5일, 우리나라는 9월 7일, 우리나라는 9월 10일 날 1,400원을 돌파시켰어요. 그럼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요. 주호 선생은 다른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공격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이렇게밖에 시장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지금 현재 보면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장이 더 갈 것 같다 하는데 제가 9월 중후반부터 10월 달까지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이번에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전략 자산을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북한의 핵 때문에 전략 자산을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설치한다. 이 전략 자산이라는 것은 사드 정상화입니다. 사드 정상화. 그럼 사드가 정상화된다? 그러면 중국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드 설치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몇 년을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마돼야 돼요. 반대로 무마돼야 됩니다. 이게 전략 자산을 우리나라에 미국이 강력하게 또 집어넣는다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9월 중순 후반까지 10월 달까지 연결되면서 오히려 하방 압력이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모멘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것도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세 전략보다는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감각으로 유지하시면서 치고 빠지는 전략. 그리고 특히 그동안의 종합지수가 흔드는 파동에서 개별 세력 가치주들이 급등했던 종목들 눌림 매수 잡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그랬습니다. 이격이 커 있는 구간에서는 올리면 누른 매수 잡았다가는 오히려 주가는 회귀한다. 원위치 된다. 이 전략입니다. 그리고 유로 달러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로 달러는 제가 왜 유로 달러를 보자고 여러분들 왜 주식하는데 유로 달러를 보지? 이런 의아한 또 궁금해하신 분도 계실 건데 우리가 이제 현재는 환율 전쟁이에요. 환율 전쟁이기 때문에 환율 전쟁은 인덱스 기준입니다. 달러 인덱스. 전 세계가 달러합니다. 달러. 모든 상품이 해외 상품도 다 달러 가치예요. 그래서 이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강세로 이제 달러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투기적인 자산은 다 버리고 안전자산을 사게 돼 있습니다. 미 달러를. 그러니까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그럼 이 달러 안에는 달러 인덱스에서는 유로가 57%에서 60%를 차지해요. 그러면 이 유로 달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줄 거냐 여부에 따라서 이 달러 인덱스의 방향도 결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원달러도 결정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유로 달러의 움직임이 이 달러 인덱스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 달러가 현재는 1.0 여기 기준가 1.0을 설정해서 얘도 마찬가지로요. 수렴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를 상향 돌파시키는 뭔가가 모멘텀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달러가 109에서 108로 주저앉고 107로 주저앉으면서 우리나라 원달러도 마찬가지로 1,350원에 붕괴시키면서 1,300원대까지 주저앉는 모멘텀이 나타나는데 그건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향력 있는 히든 카드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삼성전자가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는데 종합지수는 가는 척 하는데 삼성전자는 시가 고가 만들고 때리고 왜? 보세요.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2주 동안 때리는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근처도 가지 마시라고 2달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처도 가지 말라. 사려고 생각도 하지 말라. 언제까지? 앞으로 1년 동안은 근처 가지 마세요. 1년 동안은 근처 가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작년 8월 달도 말씀드렸습니다. 8만 전자 할 때 삼성전자 근처 가지 마시라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열릴지는 시장만 알 뿐이에요. 진짜 2100까지 주저앉아 버릴 거냐, 2000도 깨진 파동으로 나타날 거냐. 지금 상승 추세는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상승 추세 아닙니다. 그냥 박스, 다행히 2300과 2500 사이에 박스만 쳐도 개별 종목 순환장은 열립니다. 근데 이게 파단이 붕괴돼 버리면은 삼성전자 55,000원이 붕괴되는 파동 나오면 삼성전자가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봐보세요. 절대 사수해야 됩니다. 근데 사수는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삽니다. 온리 삼성전자입니다. 온리 삼성전자. 나는 삼성전자 없으면 못 살아. 애인처럼 이제는 절교하세요. 절교. 이제 절교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더 사지 마세요. 개별 종목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열리면 열렸지 삼성전자를 당기는 시장 에너지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 거래 대금과 전체 거래량을 봐보세요. 거래 대금만 봐도요. 7조, 8조, 6조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딸길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 오늘 하이닉스 박살내는 거 보셨죠?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꼴 삼성전자가 따라갈 걸로 보고 있어요.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한은 삼성전자는 이제 끝이다. 언제까지? 일단은 모멘텀은 주어지겠죠. 두 가지 모멘텀입니다. 10월 7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모멘텀 한번 지켜보는 거고 11월 1일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 이 두 가지 길에서 어떤 갈래로 이어지는지 삼성전자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질 건지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2, 3천원을 뺐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구간으로 만들어줄 거냐, 2, 3천원 뺐는데 거기서 5만 원도 붕괴시킬 거냐, 내일 모레가 포인트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조선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시황 전략 한번 읽어보시면서 전략을 짜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네, 시장 정말 긴박한 만큼 정말 디테일하게 시장 하나하나 분석을 또 해주셨는데요. 자, 말씀 주셨듯이 독일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폭등했습니다. 그만큼 유럽의 물가가 정말 걱정이 되는 이러한 시점이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을 보면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2200선까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만만치 않은 시장입니다. 어쨌든 이번 주가 너무나 또 중요해 보이는 시점인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 스와프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흐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뿐만 아니라 FOMC 결과 기준금리 인상 폭이 1%포인트인지 0.75%포인트인지도 잘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서 전략 그에 맞게 좀 챙겨가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정말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짙게 깔린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시장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은 혼자서 대응하시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주호쌤이 이러한 시장 상황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시장 상황과 함께 전략까지도 모두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그냥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조쌤과 함께 시장 상황과 함께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 시간은 주호쌤을 따라하기만 하면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호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은 절대 상승 추세가 아니다. 박스권 안에서 노는 시장인데 이 박스권만 그려주더라도 종목별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주호쌤은 26년 동안 주식을 분석하고 매매하시면서 주호쌤만의 탄탄하게 쌓은 기술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한 기술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수익 낸 종목, 이른바 단기 수급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우리가 어떠한 또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 수익률 화면 만나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SJM 홀딩스인데
어제 주신 거 아니고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알려주시면서 오늘 SJM 홀딩스 상한가를 가면서 우리가 그중에서는 26%가량의 수익을 챙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라 M&D도 20% 가까운 수익 챙겼고 SI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하고 그 다음 날 이렇게 10% 넘는 수익을 또 챙겨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이지만 주호쌤은 이렇게 짧은 기간에 수익을 챙기는 기술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하나하나씩 챙겨주시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단기 수급주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패턴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핵심 패턴부터 주호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 주식 따라하기 시간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우리 주식 따라하기 시간인데 조 선생 하면 닉골 단기 수급주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돼도 개별 종목들의 패턴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단기 수급주 하면은 뭐가 제일 생각나십니까? 기준봉이라는 게 생각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가가 급락을 해도 기준봉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같이 하락은 시켜도 회복 세기는 더 빨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오히려 급등했던 종목들은요. 그동안에 뭐 50%, 100% 급등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급락파로 이어져 버릴 수 있는 순간적으로 하한가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께서는 함부로 근처에 가지 마시고 눌림 매수 치지 안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단기 수급주 하면은 제가 이제 패턴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캔들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거예요. 특히 급등했던 종목들의 처음 캔들들은 다 저런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차트 열어보시고요. 그동안에 급등했던 종목들 차트를 다 열어보세요. 초기 파동이 어떤 파동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럼 보통 하락 각도가 강했던 종목들이 수렴 각도 이후에 저항대가 형성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세력이 딱 입성을 합니다. 이 세력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단기 수급지의 조건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현재 20일 보통 평균적으로 20일 동안의 거래량, 이 거래량보다는 3배에서 4배 정도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야 되고 가격, 상승폭도 3배에서 4배. 기본적으로 20일 동안에 3%, 4%, 5%, 2%, 1%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 움직였던 종목들이 어느 날 갑자기 15%, 25%, 30%까지 상승폭이 확 튀어오르면서 세력이 나 들어왔다. 이제 덤벼. 이 종목은 추세 전환시키겠다. 라고 시장을 이 종목 패턴을 읽으셔야 돼요. 그럼 이 종목 패턴은 기준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봉은 세력봉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준봉이 들어왔는데 이 기준봉의 눌림 구조가 이제 중요하겠죠. 어디서 눌림을 받을 거냐. 이 눌림 구조 속에서 이평선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냐. 이 패턴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종목과 차트하고는 친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친해지지 말라겠죠. 대신 단기 수급주의 핵심 패턴 4가지 패턴하고 친해지는 게 오히려 현재 시장 앞으로 1년 동안은 먹고 살 밥그릇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추세 전략은 펼쳐서는 안 되는 구조. 현재 여러분들이 특히 중저가 우량주는 근처도 가지 말라.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중저가 우량주는 근처 가지 말라. 당분간. 제가 살 때 되면은 이팍스 TV 출연해서 직접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도 되겠습니다. 그저기 전까지는 삼성전자 근처도 가지 마세요. 그런 방향에서 이런 단기 수급주 하단 구조가 계속해서 유지돼 수렴 과정 이후에 기준봉이 하나 또 탄생하죠. 기준봉은 세력봉이라고 제가 강조드리죠. 세력봉이 나온 뒤에 어떤 구조? 눌림 파동이 구조됩니다. 눌림 파동. 앞전에 저항대가 지지대로 진짜 확인됐냐 안 됐냐. 이 눌림 구조 이후에 이제 진짜 확인됐다 하면 한 파동이 더 연결돼요. 그럼 다음 패턴 한번 볼게요. 이런 패턴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구조, 이렇게 기준봉이 하나 완성되고 앞전 저항대가 지지대, 이 지지대를 장대봉으로 홈런을 쳐버린 겁니다. 뚫어버린 거죠. 뚫어놓고 눌림파동이 나왔는데 어디? 여기 기준봉의 거의 3분의 2 기준으로 중심가격까지 눌림 구조가 나온 이후에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지대하고 겹치는 자리냐. 이평선이 어느 정도 이평선이 받쳐주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냐. 그럼 그 구조의 다음 파동으로 연결되는 파동으로 패턴이 만들어진다. 다음 이런 패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리는 패턴. 3일이 됐든 4일이 됐든 5일이 됐든 대롱대롱.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박스 가두리. 이따가 제가 실전에를 들어드릴 겁니다. 이 패턴 속은
여기에 물량 구조를 앞전에 보면요. 여기서 흘러내린 구조에서 여기에 물량이 어느 정도 흡수시키는 구조다 하면 돼요. 털어내기 위한 개인 투자가들의 어떻게 보면 썩은 물량을 흡수시키면서 받아서 다시 한번 한파동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한 패턴이에요. 그럼 네 가지 패턴을 현재는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을 앞으로의 시장에 대비할 수 있는 나만의 기법으로 완성을 시키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돼요. 어설프게 싸다고 샀는데 지하 2층, 3층, 4층까지 내려갈 수 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현재 기간.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 주호수색 노란톡방에 와서 이런 패턴의 종목을 가지고 한 주, 10주라도 매매 전략을 짜가지고 이런 패턴을 느껴보셔야 돼요. 안 느끼면 모릅니다.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만 확인한다? 절대 못 느낍니다. 한 주라도 내 거 시키면서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야지 이 차트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럼 다음 실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거기에 관해서는 일단 효미 앵커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종목별 장세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종목별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가고 있는 단기 수급주의 네 가지 핵심 패턴에 대해서 챙겨봤습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이 네 가지 핵심 패턴은 꼭 챙겨가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러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비법들 알려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핵심 패턴만 봐서 좀 난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단기 수급주, 우리가 최근에 수익 낸 단기 수급주를 통해서 하나하나 예시로 꼼꼼하게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볼 종목은요.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SJM 홀딩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SJM 홀딩스 오늘 장 시작 전에 주호쌤이 알려주셔서 오늘 당일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25% 넘는 수익을 챙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SJM의 지주사입니다. SJM도 오늘 20% 가까이 급등했는데 이 SJM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사실 찾아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차트만으로만 상한가 종목을 찾아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정말 차티스트 주호쌤이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또 당일에 상한가를 간 SJM 홀딩스는 어떠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매매 시점을 잡으신 건지 주호쌤과 함께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네 가지 패턴은 여러분 눈도장 찍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었어야 되고 그걸 계속 응용시켜야 돼요. 그럼 이 패턴을 보세요. 제가 항상 바닥권 하단에서는 윗꼬리 패턴들이 많이 나타나야 좋다겠어요. 윗꼬리. 그럼 여기 이 첫날 윗꼬리 패턴은 엄청난 장대 양봉으로 뽑았다가 몸통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꼬리로 흔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꼬리로 흔든 이유 뭘까요? 여기에 물량을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몸통으로 뽑았는데 우리 너무 많이 올라왔네. 여기까지는 아닌데 다시 물량을 때리면서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흔든다는 것은 하단 바닥 하단 구조에서 한번 올렸다가 몸통으로 뽑았다가 꼬리로 때려버리니까 윗꼬리 꼬리가 길게 나타나겠죠. 주가의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주가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 꼬리가 달렸다고 해서 추격 때리면 안 돼요. 그건 물량 털은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대신 하단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윗꼬리 패턴들은 오히려 상방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게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꼬리로 흔들었는데 여기 오늘 날짜에 이 SJM 홀딩스를 단기 수급주로 설정한 주호 선생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로 설정했을까도 궁금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을 꼬리로 대량 거래, 전일 거래량이 어땠어요? 앞전 거래량의 거의 500%, 1000%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상승폭도 기본적으로 3배에서 4배 정도가 터졌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윗꼬리 갭으로 출발했어요. 갭으로 출발했는데 여기 하단에 지지대가 어느 구간인지를 여러분들이 딱 종목이 선정되면은 어디가 지지가 될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항상 앞전에 저항대가 어디였는지를 체크하신다고 하면은 이 라인을 한번 딱 그어보세요. 그러면 딱 여기 이평하고 겹치는 자리 앞전 고가 자리가 지지력이 확인되면서 몸통으로 뽑아버리는 확률이 커져버렸습니다.
종가사는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아내고 공부하고 매매를 한 주라도 해봐야 이게 익혀지는 거예요. 그냥 제 설명 여기서 듣고 나서 아 그래 좋아 나도 할 수 있어 막상 하라 하면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디가 지지대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자꾸 추세선을 끄다 보면요. 아 저기가 추세선이구나 그게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윗꼬리 달린 캔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차트 분석상 우리가 또 매수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SJM 홀딩스뿐만 아니라 다음 종목도 한번 챙겨보면서 차트 패턴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EN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오늘 10% 넘게 뛰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EN 플러스는 지난해 그리너지라는 글로벌 2차 전지 기업과 함께 배터리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너지가 세계 최초로 리튬 배터리 파우치형 양산에 또 성공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로 또 급등을 오늘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매수하고 7% 넘는 수익을 가져가는데 정말 이렇게 호재가 나온 만큼 아직까지 조금 수익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거든요. 주호쌤은 매도 포인트는 또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함께 챙겨보도록 할게요. 예, 이 종목 패턴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패턴을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종목군. 이 종목도 보시면 하단 구조입니다. 하단 박스 구조예요. 이 하단 박스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꼬리 다 꼬리예요. 윗꼬리. 그리고 저점 이탈 안 시키죠. 그리고 여기서 기준봉이 하나 딱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패턴이죠.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 보시면 매달리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책정을 하냐. 이게 궁금하시죠? 그러면 기준봉이 탄생을 했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책정을 해야 되냐? 박스를 하나 딱 만들어 보세요. 거의 2, 3주 동안 박스를 쳤어요. 그러면 이 박스 구조가 21선의 지지력이 확인되고 앞전 저항대가 지지대로 확인되는 부분에서 박스 전략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 양봉을 하나 어제 음봉 이후에 오늘 양봉으로 지금 윗상단을 만들어놨죠. 그러면 얘는 조만간에 여기 박스 상단을 돌파시키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좀 더 강해. 그러면 아직 죽은 종목이 아니겠죠. 살아있는 종목.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 종합지수가 흔들어가지고 어떤 구조? 하단 구조로 다시 내려온다 하면은 얘는 21선이 살아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수 세력. 왜? 상단에서 박스를 치는데 꼬리를 달리는데 종가는 거의 고가 형태인데 거래량은 다 종가 고가 형태의 거래량이 다 늘어나 있습니다. 눌림 구조를 만들 때 음봉 나올 때는 거래량이 없다는 거. 그러면 세력들도 주머니에 넣어놓고 물량 안 풀겠다는 의미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전략을 짜신다 하면은 아무리 힘든 시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센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EM 플러스 단기 수급주로 봤을 때 네 번째 핵심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현재 그려내고 있는데 급등 파동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 더 많이 생기셔서 나오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삼성 SDI가 정말 강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실리면서 주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핵심 공급사인 나라 M&D도 함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 M&D 우리가 매수하고 3거래일 만에 20% 가까운 수익을 또 챙겨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시장이 흘러내렸음에도 불구하고 7%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까지 나타냈습니다. 이 나라 M&D는 어떠한 매수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주호쌤과 함께 챙겨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두 종목으로 제가 응용을 시켰고 패턴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으면 이 종목 딱 보시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전 저항대입니다. 여기가 저항대. 그리고 여기서 기준봉이 하나 딱 탄생을 했어요. 기준봉은 앞전 저항대가 어떻게 해요? 이 기준봉으로 돌파 시도를 종가상으로 해놨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날 눌림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눌림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같으면 이 눌림 구조를 어디에다 만들 거냐?
보통 보면 제가 이 룰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룰은 톡방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톡방에서 언제? 내일 10시 반 정도에 제가 이 나라 M&D의 기준봉이 완성되고 이 눌림 구조는 여기서 왜 눌림 구조인데 상방 구조를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텍스트 자료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신다 하면은 톡방에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이거 하나만 배우셔도요 여러분은 가치 어마어마한 가치를 배워 가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시장에 깔려 있어요. 시장에 깔려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될까지 그걸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박스 전략에 치든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동안 박스 전략으로 개별 순환 종목만 돌려버린다면요. 여러분들 중저가 우량주 1년을 갖고 있어 수익 안 납니다.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대신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유지를 한다 하면은 오히려 20%, 10%, 30%, 40%, 50%까지 날아갈 수 있는 확률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 하면은 수익률은 또 극대화되겠죠. 예. 나라 M&D 어떤 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왜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른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주호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매매 포인트, 매매 기술들을 내일 노란톡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가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내일 이 나라 M&D 어떻게 3일 만에 20% 가까운 수익을 또 챙길 수 있었는지 또 눌림 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쭉 오르면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기법들을 내일 또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SY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하루 만에 또 11% 넘는 수익을 챙긴 바가 있는데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죠. 전쟁 장기화로 우크라이나는 겨울철에 좀 대비를 해서 학교와 주택 수리, 난방 등의 복구가 좀 긴급한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서도 재건 관련주들이 조금 테마성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자, 테마성이 좀 강한 만큼 매매 타이밍을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잡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테마성을 따라가기에는 참 위험하긴 한데요. 주호쌤은 어떠한 또 매수 타이밍을 가지고 매매를 하신 건지 주호쌤과 함께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입안이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상황이. 입을 째가지고 시술을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다 찢어졌어요. 안에서 제가 느낍니다. 다 찢어져 버렸어요. 뭐 한 2, 3일 정도 어물었었는데 지금 현재 다 벌려져 버렸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아픔을 갖고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 자리에 섰을까요? 하나라도 저의 기법을 전수시키면서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성공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집중하시면서 아, 주호 선생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라면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하나 더 배워가세요. 이 주식시장 공부 안 하면 못 살아납니다. 절대적으로 못 살아나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그랬어요. 시장에 2020년에 들어왔던 분들은 이런 시장 못 견뎌낸다고. 근데 원래 이런 시장입니다. 시장이라는 거. 원래 이런 시장이에요. 원래 시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시장은 공부 안 하고는 못 보깁니다. 그냥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계좌가. 그럼 이런 시장에서 이런 패턴 제가 기준봉이 탄생하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일률적으로 대롱대롱 매달리는 파동 얘 죽었겠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종목이 아니다는 거예요. 살려 있습니다. 왜? 여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얘들 여기 거래량을 흡수시키면서 여기서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여기서 물린 애들 물량 다 털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이쪽 구간이에요. 그러면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종합지수가 진짜 안 좋다. 안 좋아서 애들이 쿵 하고 떨어진다. 21선을 그냥 바로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바로 양봉 또 뽑아줄 겁니다. 이런 종목은 왜? 세력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요. 함부로 눌렀다가도 바로 뽑아줘요. 여기 거래량을 보세요. 대롱대롱 매달리는데 거래량이 안 나와? 이게 조건이에요. 거래량이 없다. 그럼 이런 종목은 오히려 튕겨 올라갈 확률이 더 세다. 내 이 종목으로 매매하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두 종목 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내일 공개해 드리려고.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짜야 된다. 예. 오, 좋습니다. SY 10%는 더 수익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 두둑하게 챙기셔서 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페이 관련해서 혹시 이루온이라는 종목 아마 노란톡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올해만 들어서 우리가 사고 팔고 하면서 100% 넘게 또 수익을 챙긴 이루온인데 이번에는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 현대카드가 이 애플페이를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제기되면서 이에 국내 결제 단말기 1위 업체인 OK포스의 대주주죠. 이 한국전자금융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고 그 다음날 10% 수익을 현재 챙겨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애플페이 관련해서 이루온으로 사고팔고 하면서 올해만 들어서 100% 수익도 챙겨간 만큼 한국전자금융도 더 좀 수익을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차트상으로는 좀 어떤지 조은쌤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예. 이 차트를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일 중요한 이평선이 21선의 기울기가 어떤 기울기로 이루어졌냐. 그게 지지대가 확인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 캔들 자체는 보시면 아까 SJM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캔들은 얘들이 지금 현재 보면요. 하단이에요. 여기가 제가 차트를 축소시켜가지고 가져와서 그렇지 여기가 하단 부분이면 하단 박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수렴. 하단 박스 수렴. 그리고 여기다가 윗꼬리를 하나 만들어놨죠. 그리고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이 하락 공격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 물량을 잡은 애들을 다 손절매를 유도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한번 장대 양봉으로 뽑았다가 다시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윗꼬리가 달리고 흔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 날 이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다고 하면요. 얘는 살아있어요. 어디까지? 한 번은 다시 6,000원 이상을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상방 쪽으로. 그러면 눌린 구조를 보세요. 윗꼬리로 계속 흔들어 놨는데 하락시킬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21선 다시 한번 지지받고 다시 한번 5,500원, 6,000원으로 향하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명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그 정도 이해하셨으면은 그래서 이런 종목의 패턴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찾아내고 조선 노란톡방에서 한 주라도 매매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은 더 빠른 시간에 익혀지는 감각을 키우실 겁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해성 TPC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 수익률 화면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국내 유일의 로봇 감속기 개발 기업이죠. 오늘 기관의 매수세 강하게 나오면서 10%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 관련주의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국내 로봇 관련 기업들을 담은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내년부터 로봇을 활용한 택배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수혜를 또 톡톡히 받아가고 있습니다. 해성 TPC는 어떠한 매수 포인트를 잡으셨는지 주호쌤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예. 하단 바닥 얘도 보통 우리가 주가를 사면은 45도 각도로 흘러내렸다가 수렴 과정을 걸칩니다. 수렴 과정 걸쳤는데 꼬리가 다 잡혀 있어요. 꼬리가 잡혔는데 어때요? 하락시킬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여기 대량 거래 터졌죠. 그리고 20일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기준봉이 하나 딱 나왔죠. 나왔는데 딱 옆을 보세요. 옆을 딱 한번 틀어보세요. 기준봉 탄생 이후에 패턴이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냐. 21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노란색이 21선입니다. 노란 선이 21선인데도 불구하고 하단에 딱 맞춰봤더니 여기에 지지대고 여기에 저항대가 현재 기준봉으로 돌파시켜 놓고 눌린 구조까지 여기서 완성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 7,200원대에서 오히려 한 바닥을 더 올라갔는데 어제 오늘 계속해서 시장을 흔드는 파동에서도 여기 121선의 지지력이 확인되면서 오히려 상승을 마감했죠. 그럼 얘들을 괜히 여기까지 올리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눌린 구조에서는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는 더 세요. 왜? 종가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가 세니까요. 이 세력들이. 그리고 얘들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한번 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쪽.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은 전략이 만들어지겠죠.
예. 해성 TPC 정말 강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평선들을 뚫어내고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종목이 9,000원 조금 못 미치는 그러한 가격대에 있는데 1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또 해성 TPC를 우리 단기 수급주로 또 챙겨가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낸 단기 수급주들도 중요하지만요. 주호쌤의 이러한 단기 수급주의 핵심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또한 중요하거든요. 주호쌤이 오늘 그러한 종목 2가지나 챙겨 오셨다고 합니다. 뉴 단기 수급주 지금부터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예.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할게요. 자세한 것은 제가 10시 반, 내일 10시 반에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 윗꼬리 다 잡혀있죠. 제가 항상 윗꼬리, 바닥권에서 윗꼬리가 잡혀있는 종목들이 세력성이 더 강하다. 그리고 여기서 윗꼬리가 또 잡혔죠. 여기도 윗꼬리인데 그럼 얘들이 눌림이 나옵니다. 눌림이 나오는데 거래량을 보세요. 오히려 거래량은 바닥입니다. 그럼 이 하단 현재 여기 라인 한번 딱 그어보세요. 여기에 지지대나 저항대, 여기에 지지대, 저항대. 여기서 내일 현재 이 구간에서 내일 파동에서 빠져나가는 캔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21선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상승파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기에 이 종목을 선정했으니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다 하면은 톡방 조 선생 QR코드 찍고 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제가 내일 이 종목을 설정해 드릴 테니까 한 주 가지고라도 전략을 짜보면서 여러분 거의 매매 기법 이런 패턴을 내과시키는 전략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종목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패턴이 어떻습니까? 여기서 한번 기준봉이 하나 딱 탄생했죠. 그리고 그대로 죽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의 윗꼬리를 만들어냈고 하단이 붕괴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하단, 앞전의 저가. 그리고 대롱대롱 여기서 어때요? 도지형이 엄청나게 한 2주 동안 도지형 만들어졌죠. 그리고 꼬리, 양봉. 그럼 내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앞전에 저항대가 지지가 확인되는지의 요 부만 우리가 체크하고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어디? 라인 하나 딱 꺼보세요. 저항대, 여기에 저항대, 지지대, 저항대. 이 라인을 선 하나만 딱 그어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지지대가 확인되면은 다음은 여기까지 뽑아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종목은 양봉, 종가상으로 종가 고가 만들고 최대 양봉을 뽑아놨어요. 그럼 눌릴 때 누르더라도 올라갈 때는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센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10시 30분 정도에 시장 상황 살펴보고 수급 여건 살펴보고 여러분들한테 2종목 전략을 짜서 종목명과 비중 여러분들 가격까지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패턴이 어떤 패턴으로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손수 계좌로 한 주라도 체험해보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면서 정말 불기둥이 예상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을 여러분들 챙겨 가신다면 어떠한 수익률을 또 챙겨갈 수 있는지 그 수익률 화면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호쌤은 단기적으로 또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만큼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특히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알려주시면서 당일에 30% 불기둥을 뽑아냈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26% 가까운 수익을 챙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해성 TP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일 만에 또 30% 가까운 수익을 또 챙겨가고 있습니다. 문배철강, SY,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하고 다음 날 또 10%의 수익을 챙기면서 또 이렇게 짱짱하게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2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단기간에 시장의 이슈에 흔들리지 않고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종목들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되면 입장 링크 바로 뜨니까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밤 9시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